신데렐라. 조용한 마을 끝에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마음이 아주 착한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릴 적 엄마를 잃었고 이후 아빠는 두 딸을 데리고 있는 새엄마와 재혼했습니다. 새엄마는 예쁘고 친절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늘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 둘은 신데렐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은 서로 경쟁하며 예쁘다고 으스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투정을 부렸죠. 신데렐라의 아빠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되자 새엄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일은 네가 해야지.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신데렐라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신데렐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불을 지피고 물을 나르고 방을 쓸고 요리를 하고 옷을 꿰맸습니다. 잠깐 쉬려고 벽액이 되면 새엄마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끝낸 게 없구나. 서둘러야지. 신데렐라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새가 다치면 살며시 감싸주고 쥐들이 다가오면 따뜻한 빵 조각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동물들도 신데렐라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집안이 조금은 따뜻하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마을에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왕궁에서 성대한 무도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부를 찾기 위해 마을의 모든 아가씨가 초대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새언니 둘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어머, 내가 가야 해. 내가 왕비가 돼야지. 아니야, 나야 나. 둘은 서로 경쟁하며 드레스를 끼적이고 보석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작은 꿈을 꿨습니다. 나도 무도회에 가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새엄마는 잠시 웃으며 신데렐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도 드레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 전에 집안일도 끝내야 하고. 신데렐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얼른 집안일을... 그리고! 새엄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게 내렸습니다. 네 드레스는 네가 직접 만들어야 해. 시간이 있을까? 새언니 둘은 신데렐라를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마친 뒤 오래된 누더기 드레스를 꺼내어 정성껏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쥐와 새들도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힘내 라고 말하는 듯 날개를 파닥이며 리본을 끌어다 줬습니다. 그러나 무도회 당일 새언니들은 신데렐라의 드레스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뭐야, 내 리본이잖아. 내 구슬은 왜 여기 있어? 둘은 드레스를 잡아당기고 찢어버렸습니다. 새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더 이상 시간이 없네. 우리는 가야겠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신데렐라의 방 안에는 조용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힘을 다해 꿈꿨던 일이 눈앞에서 부서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빛이 신데렐라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작은 반짝임이 모여 하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정 할머니였습니다. 울지 마렴, 신데렐라. 요정은 따뜻하게 웃더니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넌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용기 있는 아이란다.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어. 요정은 호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잠시 빌려도 되겠니? 요정이 지팡이를 살짝 흔들자 호박은 금빛 연기를 내며 멋진 마차로 변했습니다. 쥐들은 귀여운 말이 되었고 낡은 고양이용 침대는 화려한 마부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요정이 신데렐라의 찢어진 드레스를 바라보며 손을 툭 눌렀을 때였습니다. 팡팡팡팡. 빛이 흩어지며 신데렐라의 몸은 아름다운 하늘색 드레스로 감싸졌습니다. 발에는 유리처럼 반짝이는 투명한 신발이 생겼습니다. 신데렐라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제가 맞나요? 요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자정이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단다. 그러니 꼭 12시 전에는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 신데렐라는 고맙다고 말하며 냉큼 마차에 올랐습니다. 왕궁은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눈이 밝아 보인 건 왕자였습니다. 왕자는 노래도 춤도 즐기고 있었지만 무언가 빠져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마차에서 신데렐라가 내린 것입니다. 빛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조용하게 모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춤추시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신데렐라와 왕자는 밤새도록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었습니다. 왕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원을 걷고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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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안 돼! 시간이! 왕자는 붙잡으려 했지만 신데렐라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오던 중 유리구두 한 짝이 발에서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다시 주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마차는 호박으로, 말들은 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왕궁은 난리가 났습니다. 왕자는 유리구두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구두에 발이 꼭 맞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것이야. 병사들은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새언니 둘은 서로 다투며 억지로 구두에 발을 넣으려 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애써 감추려 했지만 우리 집에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병사들은 냉큼 집으로 들어가 신데렐라를 찾아냈습니다.
새엄마는 병사들을 막으려 했지만 왕자의 명령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에 의해 밖으로 나온 신데렐라는 조용히 구두를 신었습니다. 유리구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발에 꼭 맞았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반짝임이 내려오더니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이 천천히 사라지고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습니다. 새엄마와 새언니들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국으로 향했고 왕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습니다. 찾았군요. 그날 밤의 당신을 드디어. 둘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푼젤. 작은 마을 한가운데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조용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부부가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너머에 있는 마녀의 정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잎사귀를 발견했습니다. 잎사귀는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향기는 달콤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잎사귀를 한 번만 맛본다면 속이 시원해지고 기운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저걸 조금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는 점점 시들어갔고 남편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밤이 되자 몰래 마녀의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풀잎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잎사귀를 조금 따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그 잎사귀를 맛보자마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더 먹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시 정원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앞에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마녀의 눈은 어두운 밤처럼 깊고 무서웠습니다. 내 정원에 들어오다니 감히? 겁에 질린 남편은 용서를 구하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마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 잎사귀는 가져가도 된다. 하지만 네 아기가 태어나면 나에게 넘겨라. 남편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부에게 소중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금빛처럼 빛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기를 데려가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붙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라푼젤은 점점 자라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햇빛을 닮아 길게 자랐습니다. 마녀는 라푼젤을 외딴 숲속의 높은 탑에 가두었습니다. 그 탑은 문도 없고 계단도 없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창문만 높이 나 있을 뿐이었죠. 마녀는 탑에 오르고 싶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면 라푼젤은 긴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내렸고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잡고 탑에 올라갔습니다. 라푼젤은 탑에서 혼자 노래하며 지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숲속 새들조차 조용히 듣고 싶어질 만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가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왕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높은 탑 하나만이 숲 한가운데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자는 호기심에 며칠 동안 그 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녀가 나타나 라푼젤을 부르는 모습을 목격했죠.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금빛 머리카락이 아래로 길게 내려오자 왕자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음 날 마녀가 떠난 것을 확인한 왕자는 조용히 탑 아래에 서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그 목소리가 마녀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라푼젤이 머리카락을 내려주자 왕자는 머리카락을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라푼젤은 처음 본 사람에게 놀랐지만 왕자는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라푼젤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왕자는 매일 라푼젤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탑 안은 매일 웃음과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니, 네가 나 몰래 누굴 만나?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라푼젤을 멀리 떨어진 황량한 들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속여 탑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왕자가 창문으로 올라왔을 때 라푼젤은 없고 마녀가 있었습니다. 라푼젤은 이제 여기 없다. 왕자는 충격을 받고 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지만 시력을 잃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라푼젤을 찾아 숲과 들판을 헤맸습니다. 한편 라푼젤은 황량한 곳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날이면 왕자의 따뜻한 말투와 웃는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은 들판을 걷다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왕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라푼젤은 한달음에 달려가 왕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왕자의 볼을 타고 내려갔고 그 순간 왕자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라푼젤, 정말 당신이군요. 왕자는 기쁨에 울었고 라푼젤도 울며 웃었습니다. 둘은 함께 손을 잡고 왕자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과 왕비도 라푼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라푼젤은 더 이상 외로운 탑에 갇혀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푼젤과 왕자는 서로를 깊이 아끼며 밝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옛적 한 아름다운 왕국에 사랑스러운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는 왕국의 모든 귀족과 모든 요정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하얀 피부와 장밋빛 입술, 빛나는 금발머리로 모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왕과 왕비는 요정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공주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녀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요정들은 공주에게 각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한 요정은 건강과 용기, 또 한 요정은 지혜와 친절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요정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요정은 갑자기 나타나더니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공주는 16살이 되는 날 가시로 찔려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왕과 왕비는 놀라고 슬퍼했지만 다른 요정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공주는 사랑의 키스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공주를 더 안전하게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성 안의 모든 바늘과 날카로운 도구를 없앴습니다. 행여 공주가 위험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했습니다. 그렇게 공주는 아름답고 순진하게 자랐습니다. 하루 종일 정원에서 꽃과 놀고 새들과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성과 신하들은 공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공주는 노래를 부르며 성의 넓은 복도를 걸어 다녔고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참 따뜻하네요. 새들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왕과 왕비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공주야, 세상 모든 행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시간은 흘러 공주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성 안은 공주의 생일 축하 준비로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구석에 숨겨진 낡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래된 바늘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호기심에 공주가 손을 대자 갑자기 바늘에 찔리고 공주는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왕과 왕비는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주야! 요정들이 나타나 공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주는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키스가 있으면 깨어날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왕과 왕비는 공주를 성 안의 높은 탑에 놓고 지켰습니다. 성은 기사로 둘러싸였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은 울창한 숲에 둘러싸였습니다. 가시덤불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은 공주가 깨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숲속 동물들은 공주 주변에서 조용히 살며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새들은 창가에 앉아 노래를 불렀고 작은 다람쥐와 토끼는 성 주변을 뛰어다니며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 성을 발견했습니다. 저 성 안에는 누가 살까? 왕자는 가시숲을 헤치고 탑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처럼 빛나는 탑 안에서 잠들어 있는 공주를 보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깨어나세요. 왕자는 공주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공주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여긴 어디지? 제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공주는 왕자님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 안에 빛이 퍼지고 숲속 가시덤불도 사라졌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성으로 돌아와 모든 백성과 신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뻐하며 공주를 안아주었고 요정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자님과 공주는 결혼하고 왕국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주와 왕자님은 오래오래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